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헬스장 건물 1층에 명랑 핫도그 입점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며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삼겹살집이 더 극악무도하다, 빵집이 진정한 불법이다 등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먹고 운동하고 운동하고 먹고 무한 반복하는 윈윈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의외로 불법인 행위들과 의외로 불법이 아닌 행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도어 스토퍼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이거 달려있으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도면에서 현관문 용도가 방화문이라고 적혀 있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계단식 아파트에 철문이면 높은 확률로 방화문 용도라고 하는데요. 소방법에 따르면 보임장치 등을 설치하면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며 적발 시에는 300만원의 벌금까지 낸다고 합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집에 화재가 났을 시에 현관문이 방화문 역할을 해야 해서이고, 실제로 최근 짓고 있는 신축들은 도어 스태퍼를 안 달고 짓는다고 하며 특히 방화문 열어놓은 거 신고하면 돈도 받는다고 하니 신고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다음은 폭죽입니다. 해수욕장 가면 밤에 폭죽 같은 거 터뜨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백사장 내의 모든 폭죽놀이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백사장에서 폭죽을 팔다가 적발되어도 과태료 10만원을 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백사장에서의 폭죽놀이나 폭죽을 파는 행위만 금지하였기에 백사장 이외의 구역인 산책로나 야영장 등에서의 불꽃놀이는 합법이며 판매 역시도 백사장만 아니면 되다 보니 바닷가에 슈퍼나 편의점에선 많이 팔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시 셰퍼드 코리아라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을왕리에서 폭죽 탄피를 모았었는데 2시간 동안 준 탄피만 14,561개였다고 하고 2016년에는 폭죽에 맞아 각막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고 2013년에는 16여 발 폭죽이 터지며 8명이 화상을 입었다고도 하니 불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불법인 것으로 가장 유명한 건 술과 담배일 텐데요. 하지만 미성년자가 술 먹고 담배 피다가 걸린다고 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판매한 사람들만 주워 패는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를 악용한 청소년들이 몰래 성인인 척 술 사고 담배 사고는 사장님한테 협박하고 금품까지 요구하는 경우들도 생겼는데 오히려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면 협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제품 구매할 때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며 스티커 붙어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위법이라고 합니다. 2017년쯤에 신세계와 롯데 홈쇼핑에서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며 이런 스티커를 붙였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고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각 사업자에게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한 웬만한 물건들은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데 다만 정품인증 등을 위한 태그가 제거되면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문신이나 피어싱 역시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면 모두 불법인데요. 그래서 문신하시는 분들이 합법화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피어싱이라고 하여 거창한 게 아니라 귀걸이 사러 가서 의료인 아닌 귀걸이 판매 직원이 귀뚫어 주는 것도 원래는 불법이라 잘못 걸리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미니골드에서 귀뚫고 귀가 완전히 망가진 케이스가 있다고도 하네요. 대리게임 역시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합법이었지만 2019년 대리게임 처벌법이 생기면서 불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도록 하여 친구 대신 게임을 해주거나 집에서 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대리게임을 하다 두 번째 걸리면 롤 같은 경우에는 영구 이용 제한을 걸어버린다고 하네요.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판매하거나 나눔하면 불법인 제품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화장품 샘플 같은 거 필요 없어서 나눔하면 불법이고
홍삼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식품도 선물 받았다가 필요 없다고 팔아버리면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렌즈도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라 팔면 안 되고, 특히나 종량제 봉투를 팔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생물은 전부 다 불법이라 저도 예전에 달팽이가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 무료 나눔합니다 올렸다가 바로 당근에서 정지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군용 장구나 신형 군복 같은 밀리터리 용품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하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수제로 만든 음식이나 가공된 농산물 같은 것도 일반인이 팔면 다 불법인데, 사료 같은 것도 소분 판매하면 다 불법이라는데요. 특히나 수제 비누나 수제 향초를 만들어 선물하거나 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옥시 사태로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나온 이후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비누나 화장품, 향초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쓰는 건 사전 검사와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박나래가 방송에서 수제 향초를 만들어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불법 통보를 받고 전량 회수한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2021년에는 광명 광성초 학생들이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광명시청에 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광명시청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게 불법인 줄 몰라서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으며 받았다고 합니다.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민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하우스 같은 곳에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SES의 슈가 이 법을 애매하게 활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슈는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사채꾼들이 슈를 고소합니다. 슈는 상대방이 도박 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도박을 적극 권유하며 방조하였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줘 3억 5천을 갚으라고 하였고 결국 조정을 통해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법률 상담 사이트인 로톡에는 빌려준 도박빚 받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직장 동료에게 도박하는 줄 알면서 거의 6천을 빌려줬고 갚지 않아 빌린 돈 갚으라고 하니 친구는 도박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앞으로 돈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많은 변호사들이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는데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에서도 역시 이게 불법이야 싶은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판매할 때 무조건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어 소고기 외에 다른 고기가 들어간 물건을 햄버거라는 이름으로 팔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햄버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버거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이 이상한 법이 많은데 8시 이후로 모포를 터는 것도 불법이고 국회에서 사망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벨튀 역시 불법이라고 하고 외계인의 영국 침공 역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가 부르지 않다면 밥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고, 차 시동을 걸기 전에 차 밑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안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탈옥은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어 불법이 아니어서 탈옥했다가 붙잡혀도 형량이 추가되진 않고 자녀 형기만 치르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선 길거리에서 맥주 마시는 걸 금지하고 있고,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선 술집에서 물을 마시는 걸 불법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비만일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자동차로 육교를 건너도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보는 우리나라 법도 있는데, 여러 해외 방송에선 우리나라의 여성 전용 주차장을 해외 토픽성으로 보도했었는데요. 몇몇 백화점 등에서 여성 고객 유치 일환으로 90년대와 2000년대에 여성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2009년 서울시에서는 신설되는 30면 이상 주차장이 있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10% 이상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법적인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남자가 거기에 차를 대도 처벌을 받지는 않기도 한데요. 결국 올해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올해 5월 네이트판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겠다며 많은 가게들이 영어로만 구성된 메뉴판을 쓰고 있는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한 건 진짜 킹받기도 하는데 심지어 1인 1음료는 한글로 쓰기도 합니다. 메뉴판을 영어로만 쓰면 500만원의 벌금이라는 루머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간판 같은 5개 광고에 한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법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도 합니다. 요즘엔 은근슬쩍 팁박스라는 이름으로 팁을 요구하는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아예 식품위생법으로 메뉴판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세, 봉사료 포함 가격이어야 한다라고 박아놔서 팁 자체가 불법이기에 이런 식으로 팁을 강요하면 바로바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배달비 때문에 힘든데 팁 문화까지 정착되면 진짜 열받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